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 센터를 18년 동안 운영해오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운영에서 손을 뗐는데 임대료 한 푼 내지 않던 기관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원칙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방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5곳은 수사가 의뢰됐고 10개 기관은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오늘 아침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긴급 이송됐습니다. 정 지청장은 최근 감찰을 받은 뒤 지청장 발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채 안 돼 인사가 났는데 관사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로 최근 감찰을 받으며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사에서 정승면 지청장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연락이 없자 직원이 관사를 찾았다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 지청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사에선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호흡곤란이 약간 있고 좀 흐려진 그런 상태거든요. 아직 안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정 지청장은 발견 당시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 지청장은 과거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는지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지청장은 지청장 발령을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지난 26일 대구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고 다음 달 2일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 지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에서 벌어진 특혜와 대구시의 면제부 감사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18년 동안 이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곳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북구 엑스코 옆에 있는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는 18년 동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구시의 위수탁 공모에 웬일인지 제안서를 내지 않았고 입주 기간 중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만 제안서를 냈습니다. 대구시의 임대료 특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였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10월 말 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맡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센터 관련된 업무하시던 분들 사망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계획서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지만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패션조합이 운영권을 맡기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것이 관계자들과 유족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가 자꾸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하시길래 뭔가 걱정이 같아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제가 조합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다시 취업 원서를 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패션조합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건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고 센터의 원래 목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상당수는 그전까지 이곳을 운영했던 패션연구원 사업 내용을 베꼈고 패션연구원 내부 문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 대한 파악을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게 이 내용이 얘네들 사업 계획서에 있는 거죠. 몇 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패션센터 운영권을 패션연구원에서 패션조합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압력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패션산업연구원이 업무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멀쩡하게 18년을 운영하던 단체가 운영권을 잃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결국 패션조합을 최종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와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등 이 섬유 관련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간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이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을 보면요, 이 섬유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건물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세금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리 감독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지적은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기관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 법률에 따르면은 연간 10억 이상 그 보조를 받는 기관들은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지금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직 유관 단체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네.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어떤 생산기술연구소들은 산자부 감사를 받지만 3년에 한 번 받고, 대구시 감사도 받지만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 그 한에서만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네. 특히 텍스타일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은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아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뭐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퇴직 공무원들, 흔히 말하는 게 낙하산 취업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는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연관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섬유산업협회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런데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특히나 현직 공무원들도 당연직 이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직들은 상근 임직원으로, 현직은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전현직 어떤 정치인, 지자체장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때때로 로비하고 서로 이렇게 지원 관계를 형성을 해서 좀 뭐랄까 결탁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네, 여기 그 대구 경북 이제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한 2014년 기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구시가 그 86개 협회와 조합에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 순위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대구 경북 섬유산업협회, 그리고 6위는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계나 제조업에 비해서 섬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섬유 패션 매출 규모를 보면은 기계 금속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반해서 사업자 단체는 섬유 패션 쪽은 한 20여 개 되고, 기계 금속 쪽은 한 2~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업자 단체가 많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밀라노 프로젝트가 1, 2, 3차까지 진행되면서 공식 예산만 해도 1조 이상이 투자되었고, 지금도 상당수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자 단체들이 누가 먼저 이것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활기를 이제 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전역 정치인들과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정치 로비도 하고 또는 정치적 지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섬유 관련 기관 단체가 굉장히 난립해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섬유 관련 연구소에 대한 이게 통폐합 문제가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너무 이렇게 기관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재원은 정부에 의존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생적인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라든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합하고 또 이사회도 통합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 유관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공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나 업체 대표들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회 등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방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도가 심한 5곳은 수사 의뢰됐고 10개 기관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 대상인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구시설공단에 채용한 계약직 나들이콜 택시 기사는 당시 택시 운전 자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채용 공고에는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결국 무자격자가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설공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고인지 단순신수인지 여부는 여기에 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또 명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으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5개 공공기관과 단체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또 직원 채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국립대구과학관을 포함해 지역의 10개 기관은 징계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40여 곳이 채용 비리로 적발돼 전체 80%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겁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클린 아이 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들께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상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에서도 도지사가 보훈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보다 퇴직 공직자를 배려해 직원 채용 비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경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줄었고 나머지 범죄 사실도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인규 은행장이 법인카드로 약 3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28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2번 모두 검찰에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계약과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상수도 사업본부 58살 A씨와 57살 B씨는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에서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뒤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타살 흔적이나 유서 없이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조사하다 접대 내용을 확인했는데 B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주 문경 예천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여감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면서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자인 새마을금고 직원 일동 50만 원, 주식회사 두성건설 피강희 대표 200만 원, 경산시 신화평광아파트 주민 일동 50만 원, 이명회 씨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성산 오리 주민 일동 80만 원, 경산시 옥곡동 경산중부교회 45만 원, 경산시 옥산 창신 성암아파트 경로당 27만 원, 성주군 용안면 동락 2리 주민 일동 3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대구시 조리에 따라 진행됐던 228 기념행사는 앞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돼 열립니다. 228 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발해 경북고와 대구고
경북여고 등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원과 요양원을 제외한 310여 곳 병원 중 60.7%인 190여 곳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대구는 미설치율이 50.2%, 경북은 80.7%며 불이 난 대구 신라병원도 미설치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5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18년 6월까지 설치를 마쳐야 해 현재 대구 경북 60여 개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도박 자금 22억 원을 송금받아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도 31호선 봉화 소천에서 강원도 태백 간 20km 구간이 오늘 임시 개통됐습니다. 사업비 2천 원을 들여 왕복 2차선으로 신설된 이 구간에는 터널 8개와 교량 22개가 설치됐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봉화 태백 간 차량 운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500개 늘어난 12,500개로 잡고 청년 실업률을 8%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1,200억 원을 투입해 141청년 더 채용하기와 청년 CEO 확대 등 7개 분야 외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100대 강소기업과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희망 이음 프로젝트와 지역 대학생 일본 취업 지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